안녕하세요. 농협은행 6급 강의를 맡은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직무능력평가라고 해서 직업기초능력평가 4개 영역에 대한 설명, O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되는 내용은 하위 능력. 그러니까 전체 4개 영역 중에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하위 능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잘할 거냐 뭐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필기평가에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무 자체 내에서 경험해보면서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필기평가에서 어떤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정형화된 유형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는 것은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기한서, 보고서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정형화된 문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간략하게 들어가야 돼요. 필요한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없다, 간략하다, 내용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문서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 이해 능력은 자,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본의 아니게입니다. 본의 아니게. 원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독해로 갔다. 흔히들 뭐 비문학 독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문학 독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근데 뭐 비문학이라는 것이 꼭 문학과 구분됐다라기보다는 이슈나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슈라든지 기사, 그 다음에 어떤 과학 지문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설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독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문서를 보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어떤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도 가능은 하다.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런 걸 떠나서 독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문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어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됐죠? 그래서 독해와 어휘 정도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죠. 그죠?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성할 수는 없지만 작성 능력을 봐야 되니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게 잘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정하라는 얘기야 이러는데 수정의 대표적인 예들이 빈칸 채우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빈칸. 빈칸에 뭐가 없습니다. 뭐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특정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문단 배열하기 있습니다. 문단 배열. 지문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지문 자체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다. 이 순서를 조정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에는 빈칸 채우기라든지 문단 배열 그래서 되어 있는 거를 바꿔주는 형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교재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에도 나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5개 영역이 있는 5개 하위 능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입니다. 됐죠? 교재를 보셔도 독해라든지 이 수정하는 형태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 능력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묶어서 좀 가볼게요. 네 번째 청취 능력. 청취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기초 외국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의사 표현이라든지 청취 능력을 사실상 좀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물어보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의사 표현은 말하는 건데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시험에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청취는 듣는 건데 어떻게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지문 하나를 주고 이 지문에 대해서 의사 표현이니까 이거에 맞게 올바르게 얘기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황 제시형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청취 능력을 보기 위해서 지문을 보고 잘 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그죠? 사실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지만 이 대화에서 어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들었는지를 평가하는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상황 제시예요. 물어본다 하더라도 상황 제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 제시형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고요. 어떤 기본 이론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고 파악하는 형태. 그러니까 대체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는다라는 것은 풀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다. 됐죠?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이고요. 기초 외국어라는 걸 단독으로 물어보기보다는 뭐 지문 내에 어떤 영어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됐죠? 자,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 크게 보면은 독해, 그 다음에 수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엔 수리 능력입니다. 자, 수리 능력은 하위 능력이 4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리 능력은 첫 번째, 기초 연산입니다. 기초 연산 능력.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누가 더 크냐 작냐, 뭐 결과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나왔습니다만, 자, 뭐 앞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 자체는. 그래서 기초 연산은 사실은 좀 사양이다. 이제 잘 안 나온다.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응용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타 기업에서는 응용 계산이 아예 그 자체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문제에 녹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응용 계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응용 계산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사칙 연산으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 자체가 상황으로 준다는 거. 됐죠?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응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본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곱하면 나오는 거. 됐죠? 근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못 풉니다. 됐죠?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좀 우리 농협에 특화된 문제들을 좀 보신다면 이자 계산이라든지 어떤 뭐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은행 관련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통계. 근데 여기 지금 좀 왜 다 기초지? 심화도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초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취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통계라고 한다는 것은 평균 같은 건데 평균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평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평균 또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기본 소양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기본 소양이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표라는 것은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그래프인데 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도표는 그래프나 뭐 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얼마만큼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도표 분석 능력.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그냥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맞게 물어보거나 계산하거나 어떤 이해를 요하거나 그렇죠?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수리 능력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거 OT 강의인데 너무 깊은 얘기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도표 분석은 그냥 자료 해석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표 작성이 있습니다. 도표 작성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도 문서 작성 능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표 작성 능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 그죠?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표 작성 같은 경우는 뭐 문단 배열하기처럼 순서를 막 뒤집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아니면 주어진 자료를 변환하는, 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도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수리 능력의 하위 능력 4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 영역은 또 해당 단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엄청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파트입니다. 특히 농협에서는 타 영역,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 자체에서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하위 능력이 2개가 있거든요. 사고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처리입니다. 처리 능력. 2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은 사고력이다 그러면은 명제의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뭐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있고 참거짓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제에서는 참거짓이 사실 관건이다.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명제. 그 다음에 논리게임. 자, 논리게임 같은 경우는 뭐 배열하기 형태입니다. 제대로 배열하시오. 뭐 이런 것들. 누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간단한 경우라면 아니면 묻기 아니면 어떤 속성을 매칭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처리가 얘가 문제인데 우리 농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에이스 문제예요.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같은 해서 문제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 맞게 처리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문을 주고 이게 의사소통은 아닌데 지문을 주고 독해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해가 가능하다. 근데 자, 잘 보세요. 독해다 이게 아니라 독해 플러스 계산도 들어갈 수 있다. 복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도 가능해야 되고 계산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 자체도 상당히 길고요. 이해하는 거에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특히나 우리 농협에서 좀 특화된 것들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당 문제 가거나 아니면 해당 영역 이론 설명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계산이 특히나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거냐? 안 하죠.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이런 계산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과 계산 능력은 없는데 도구하고 장비가 있다고 해서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력을 보는 형태, 독해 능력도 물론 봅니다만 계산 능력이 더 주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하위 능력이 의사소통은 5개고 물론 뭐 기초 외국어 빼면 4개 영역이지만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4개였습니다. 그죠? 문제 해결은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네?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깁니다. 일단. 길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재에도 그렇고 실제도 자원관리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원관리 능력에서 요하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원관리 능력에서는 보통은
자원을 잘 관리해서 어떤 효율적인 최대의 결과를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게 자원 관리입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으로 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된다. 그죠? 사실 그게 자원 관리인데 실제 문제에서 최적의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직업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능력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최적의 자원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배워야 아는 거거든요. 현장 가서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자원을 넣어서 간다. 인적 자원도 최소 넣고요. 물적 자원도 최소 넣고 시간, 비용 모두 다 최소화하는 것이 보통 관건입니다. 됐죠?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인다 그러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기업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왓 분석이죠. 그래서 강점,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시장의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인 기회, 그 다음에 어떤 위협적인 시장의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 농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타 기업에서는 어떤 일개 하나의 그냥 뭐 들어가는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실제로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업무 자체가 일단 어떤 정보 능력을 요하는 것들이 좀 많다. 그죠?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거의 안 합니다. 그죠? 사람 손을 막 물론 퍼포먼스는 보여주죠. 계산기 두드리고 앞에서 보여주고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보통은 결과치 입력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정보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정보 능력에 나오는 또 하위 능력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보통 뭐 저는 줄여서 커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말이라고 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말 책이 있어요. 커말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거는 너무 방대합니다. 커말 시험 보는 사람 치고 커말 책을 독파하는 사람은 없어요. 커말 시험 보는 사람도 안 보는 거를 우리 시험에서 왜 보냐는 거야. 그죠?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시고 좀 다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자체도. 그죠? 경험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일단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그죠? 운영체제 아니면은 실제로 문서 작업에 필요한 워드라든지 한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운영체제 내에서 함수, 그 엑셀 같은 경우는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축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축키보다는 함수식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물론 단축키도 습득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체제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뭘 했다. 어떤 상황 제시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얘냐, 얘는 얘냐 이런다기보다는 상황으로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황 제시형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됐죠? 상황 제시는 모두 다 이해를 요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뭐 많죠. 악성 코드 뭐 랜섬웨어 뭐 등등등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 그죠? 그다음에 뭐 백신, 악성 코드 등등등 그런 전반적인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간혹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사실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지만 좀 지엽적인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변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쪽에 컴말 쪽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능력 쪽이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룰 것 같다. 그래서 엑셀 공부만 막 주구장창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보 능력 강의가 있을 때,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인터넷 강의, 인강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한 번씩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지도 않았던 뭐 제어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C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한 번씩 살펴보고 어떤 게 있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봅니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지엽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지엽적인 게 뭡니까? 안 보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컴활 책을 달달달 외운다?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분명히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양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 정보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리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거죠. 보통 정보 처리다 그러면은 기획,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하는 형태.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어떤 이론적인 측면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입각한 어떤 상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농협은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은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보 능력은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 보면은 어렵지 않게 습득이 가능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추리 문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여기서 되는구나. 보여줘요. 이런 과정이구나. 옆에서 다른 상황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 하위 능력 말고도 그 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는 전공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습득이 좀 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 제가 최대한 교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됐죠? 정보 능력이 됐든 수리 능력이 됐든 의사소통 능력이 됐든 간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위 능력 4개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본 강의에 가서는 이 각각의 4개 영역에 대해서 각 이론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좀 부족했던 이론들도 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